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박찬대 원대가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국회의장과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을 향해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20일이 된 시점에 국회의장의 입장은 당연 탄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최상목 측은 탄핵이 발의되면 사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쪽지 대행의 자진 사퇴 어깃장. 최상목 대행은 자진 사퇴하시라. 헌법을 어기는 공직자는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으로 어지러운 지금 대행 자리를 걸고 국민을 상대로 사퇴쇼를 하려는 건가요? 최상목 씨는 그래서 내란의 밤 개헌 문건을 보았습니까? 봤어도 봤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승만, 윤석열에 이은 역대 거부권 행사 3위 내란 대행의 위헌적 직무유기에 대한 죄는 물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 기업을 상대로 최상목 씨가 강제 수금했다는 미르재단 출연금은 또 어떻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8년 전 대통령 탄핵에도 처벌받지 않고 살아남아 새로운 탄핵 대통령의 대행 자리까지 올라간 출세 인생에 국민은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자진 사퇴 어깃장이나 부리지 말고 어서 빨리 나가서 수사나 받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놀이가 물화일체 수준까지에 다다른 최상목이 자리를 던진다? 최상목의 꼼수를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밝힌 사퇴의 진짜 목적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탄핵안이 발의될 때에는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퇴하겠다는 의미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피해보겠다는 행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 중 가장 솔직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데 결국 최상목의 퍼스널 컬러는 하늘색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19일 법사위에서 이성윤과 박은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활약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본인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존중한다고 했으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이 즉시범입니까, 차관님? 계속범적인 성격도 계속범이에요. 계속범은 현행범인입니다. 계속범이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체포가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최상목 대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뿐더러 직무유기에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죄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비리의 공범이네요. 역사가 한번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그동안 최상목 대행은 법률안 9건, 그 중에서 내란 특검법 2개,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10년 동안 45건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3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40건을 거부했고,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 4건을 포함해서 무려 9건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31일 날 정계선 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영을 임명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타령을 하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제도 취지에 안 맞는다 이렇게 거부하는 걸 보고 과연 왜 그럴까?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내란 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님 아세요? 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 내란 대행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정권 출범 후에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또 2023년 12월 달에 기재부 장관, 이것으로 과연 대통령을 대응하지 않고 내란 대행이란 말을 들을까 의심이 품었는데, 과거에 말이죠. 제가 최상목 대행이 관련된 그 미르대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하고 특검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 혹시 수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미르재단 사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종범 경제수석이 몇 년을 받았냐면 징역 4년을 확정됐습니다. 2020년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 최상목 씨 관련 공소장, 또 박근혜 판결문, 그리고 이재용 판결문을 봐보니까 과연 이게 여기에 원인이 있구나. 당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요,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고,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기업이 있냐 하면서 누군데 아직도 안 내냐, 그 명단을 달라 화를 내기도 했다라고 했고, 이 안종범 사건을 보면, 판결을 보면 미르재단의 최초 출연 대상 기업 지정 및 출연 대상 기업 추가, 출연금 금액의 증액 및 그에 대한 출연 대상 기업의 추가 등은 모두 안종범, 최상목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돼 있어요. 일주일 만에 무려 486억을 걷습니다. K스포츠까지 합치면 760억 원이에요. 저는 안종범이 주범으로 구속기도 했지만, 저는 최상목은 주범과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가 있다고 봐요. 이게 공범을 넘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486억 공갈죄를 저지른 겁니다. 안종범 판결문에 보면 486억 원을 강요하고 직권남용했다고 돼 있어요. 자, 차장님, 네. 공직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 말씀 경청하겠고요. 저희들 지금 수사처에 공수처에 그 고발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고, 지금 알겠습니다.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예.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이고, 박근혜를 기소할 때 그 중앙지검사장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안종범을 봐준 겁니다. 이 최상목을 봐준 겁니다. 그 덕분에 이 최상목은 수사를 안 받고 재판도 안 받았고, 그 후에 살아나와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 비서관이 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이 이 486억을 강요보금하고 이렇게 뜯어갔으면서도 지금까지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공수처에서 직권으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내란 대행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대통령 대행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